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기살 아기작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이너 티셔츠입니다. 티셔츠는 사실 뭐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특히 또 가을이나 간절기에는 또 이너 티로 입을 일이 많잖아요. 티셔츠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몸에 직접 닿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티셔츠 브랜드 헤인즈의 이너 티셔츠와 그리고 속옷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헤인즈가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왜 사랑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또 왜 근본 티셔츠 브랜드 혹은 뭐 아메카지 패션 상징 이런 식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품 소개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티셔츠다 보니까 그 티셔츠의 또 재미있는 역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옷이 이 티셔츠인데, 많은 사람들은 티셔츠를 하면 미국을 떠올리지만 그 뿌리는 사실 19세기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군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튼 언더셔츠가 널리 보급되면서 면 언더셔츠 문화가 유럽에서 먼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튼 소재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울이나 플라넬 소재보다 쾌적했던 거죠. 한편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울 소재의 유니온 슈트, 유니온 슈트라는 거는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원피스형의 언더웨어가 주류였는데요. 근데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코튼 산업의 발달과 함께 변화가 찾아옵니다. 1913년 미국 해군의 제복 규정에 흰색 코튼 언더셔츠가 포함되었는데, 이건 오늘날의 티셔츠와 매우 가까운 형태로 이후 티셔츠의 대중문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이 코튼 언더셔츠는 전선에서 실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일부 귀환한 병사들이 이 편리한 셔츠를 일상에서도 입기 시작했고, 30년대에는 작업복과 스포츠웨어로도 점차 쓰임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게 또 참고로 위대한 개츠비 작가로 유명한 피츠제럴드가 1920년에 출간한 This Side of Paradise라는 소설 속에서 티셔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건 티셔츠라는 명칭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한몫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이 기본 언더셔츠로 세계 각지에 보급되고, 전쟁 후 미국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여전히 티셔츠를 즐겨 입었고, 티셔츠는 점차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아갔는데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더셔츠의 이미지를 바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다른 분. 그것이 뭐냐면 1951년 할리우드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마론 블란도는 근육질 몸매의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는데, 그게 와일드하고 또 섹시한 남자의 매력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이후 1955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이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해서 그 반항과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닌 티셔츠 문화가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인쇄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메시지를 티셔츠에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티셔츠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 역사 얘기를 하면서 항상 졸려하는 아내가 이번에는 재밌게 들었네요. 재밌었어요. 진심이냐고. 자,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헤인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헤인즈는 190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헤인즈 두 형제로 인해 언더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1913년에 아까도 나왔던 위아래가 연결된 유니온 슈트를 이제 개발하면서 그게 획기적이라면서도 히트치고, 이 히트가 또 미국에서 헤인즈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헤인즈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퀵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47년 매일 입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사고 싶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복수 매입용 멀티팩 티셔츠를 발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되었고, 남성 언더웨어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컴포트를 가장 중요한 컨셉트로 삼아 The King of Pack 티셔츠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헤인즈는 언더웨어 티셔츠의 역사와 함께해온 근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헤인즈가 만드는 티셔츠 어떤 제품들이냐,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방금 나왔던 그 헤인즈를 대표하는 아이템, 이 팩 티셔츠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팩 티셔츠는 한 팩에 그 3장의 티셔츠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한 팩에 왜 3개 들어있어? 정말 좋은 질문이야. 짜고 친구같이 좋은 질문이야. 짜고 쳤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노동자들이 이제 일하다가 땀 이제 범벅이 될 거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이렇게 3개를 넣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가성비 있게 보이려고 3장을 넣고 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내 의견은 한 장만 팔면 마진이 별로 안 남아서 묶어서 팔고. 당신의 의견은 기각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3장이 한 팩에 들어있는 네, 팩 시리즈입니다. 네. 이 팩 시리즈는 이렇게 레드 라벨이랑 블루 라벨 그리고 골드 라벨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레드 라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사실 이거 레드 라벨의 티셔츠인데요. 어떻게 보면 레드 라벨은 헤인즈 팩 티셔츠의 대표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코튼 100%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감이고요. 지금 맨살을 입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26수인데 26수 할 때 수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숫자가 커질수록 실이 가늘어지는데 17수 전후는 아우터티처럼 두껍고 터프한 느낌이 나고 40수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지금 이제 맨살 입고 있지만 만약에 속옷이었다면 비쳤을 건데 지금 안 비치지 않나요? 안 비쳐. 이 티셔츠는 26수라서 아우터티처럼 두껍지는 않고 그렇다고 완전 속옷처럼 얇지 않는 되게 그 절묘한 두께감,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셔츠 안에 있는 이너티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실루엣은 넣어있는 전제로 만들어진 티셔츠다 보니까 기장이 조금 긴 편이고 기본적인 이제 박스핏, 상자 같은 그런 핏의 실루엣입니다. 근데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니트 같은 거를 입었을 때 약간 레이어드해서 살짝 밑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착용해도 되게 멋있는 아이템입니다. 니트 입을 때 굉장히 또 맨살에 입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또 니트에도 안 좋고 사실 촉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너티 이런 티를 안에 입고 니트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블루 라벨인데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요, 이건 동일하게 26수의 실을 사용했는데 코튼 폴리 혼방 원단이기 때문에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고 건조가 빠르고 독특한 드라이한 촉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습하고 날씨가 좀 덥다, 본인은 좀 땀이 많다 그러면 이제 블루 라벨이 좀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거친 그 맛이 가장 나지 않을까 싶은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실루엣은 동일하게 막스핏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골드 라벨입니다. 골드라고 하면 되게 벌써부터 고급진 느낌이 나는데 사실상 세계의 팩 티셔츠 중에서 제일 가격이 높은 팩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24수와 32수라는 굵기가 다른 두 종류의 실을 조합해서 짠 교편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요철감이 생기면서 약간 자연스러운 질감과 쾌적감, 자연감을 주는 게 이 골드 라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착용감을 중요시한 3팩 티셔츠의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랑 똑같이 이제 코튼 100%인데 좀 더 이제 터치감 좋고 보들보들하고 그런 원단감입니다. 뭐 티셔츠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겠어? 라고 지금 계속 아내가 그런 눈빛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맨살에 닦는 옷인 만큼 이게 그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투자해서 골드 사도 좋겠다. 또 좋은 포인트예요. 오늘 컨디션 좋네, 아내? 왜 그러지? 무조건 비싸다고 줬다라기보다는 각각의 또 이제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레드라벨의 또 특징이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 레드라벨 매력 있다라고도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루엣은 동일하게 막스핏의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이 헤인즈 티셔츠가 착용감이 좋은 걸로 또 유명한데 왜 착용감이 좋은지 좀 섬세한 디테일들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소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여기에 택리스라고 해서 이제 보통 티셔츠 보면 이제 목 부분에 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가지고 이 여기에 까짝까짝거리는 거를 이제 최소화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포인트. 이거 진짜 까짝까짝하거든. 사실 티셔츠뿐만 아니라 아우터도 약간 쇠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모든 옷에 택리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을 이제 택리스 스타일로 했고 그 다음에 튜블라 형식이라고 해서 튜블라 형식은 이제 몸통을 원통 형식으로 짜내는 방식인데 옆에 봉제선이 없어서 보다 입체적이고 착용감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원래면 티셔츠는 사이즈별로 이제 잘라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 튜블라 형식은 그 사이즈별로 이제 또 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라인드 스티치라고 해서 소매 밑단의 봉제선이 잘 드러나지 않게 이제 깔끔하게 이제 봉제가 되어 있고요. 이건 착용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깔끔한 인상을 주는 디테일이죠. 자, 네 번째는 목 부분을 보면 여기에 넥테이프 있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목 부분에 봉제선이 이제 목에 닿지 않아가지고 까슬거리지 않고요. 플러스 대부분 넥테이프 있으면 그 위아래 봉제선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팩 티셔츠는 아래만 이제 봉제선이 있게 이것도 또 착용감 중요시한 거죠. 이런 식으로 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 티셔츠의 원단과 똑같은 원단으로 여기 넥테이프 붙여져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특징은 다
골드, 레드, 블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좀 디테일이 숨겨진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있는데, 당신 아까 그러면 골드 라벨이 제일 품질도 좋고 그러면 골드 라벨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인데, 이 재미있는 숨겨진 디테일은 이 레드 라벨에 있습니다. 이 세 개 티를 6개월 입은 비교 사진이 지금 띄워져 있을 텐데, 근데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드 라벨의 넥라인이 약간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가격이 제일 싸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노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레드 라벨의 티셔츠만 넥라인이 조금 늘어나 있냐라는 건데, 그거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티셔츠의 역사에서 나온 그 마론 브란도랑 그 제임스 딘의 약간 좀 답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당시 속옷이었고 가려져야 되는 아이템이었던 티셔츠를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끌어올린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인데, 그들이 입은 방식은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보다는 많이 입다가 흐주근해지고 좀 늘어나고 조금 약간 더러워지고 약간 그런 와일드한 멋, 이런 게 멋있다, 그런 감성이었던 거죠. 다른 청바지나 부츠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옷이 제일 어떻게 보면 멋이 나는 시작 단계고, 이제 좀 더 있다면 오래 입으면 오래 착용하면 할수록 더 멋있어지는 그런 비슷한 좀 개념인 거죠. 그래서 1947년에 탄생한 그 레드백 티셔츠는 그런 시대를 함께해온 아이템인 만큼 그런 50년대 감성을 일부러 또 노려서 이렇게 구현한 게 이 레드라벨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결코 저렴해서 넥 부분이 느슨해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넥 부분의 짜임의 텐션을 약하게 짜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입으면 입을수록 50대 그 당시에 그 와일드한 감성이라고 할까요? 빈티지한 맛이 나는 것도 이 레드라벨 백 티셔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레드를 이제 많이 입으면 좋은 거고. 그럼 난 골드. 제 얘기를 안 듣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기호에 맞춰서 골라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V넥 티셔츠인데, 이건 골드는 없고 레드랑 블루만 있습니다. 원단이나 디테일은 방금 나왔던 그 크루넥이랑 동일한데, 다른 거는 이제 V넥이 그 부분만 다르고요. 그러면 V넥은 어떨 때 입으면 좋을 거냐라는 건데, 아무래도 V넥은 크루넥이랑 다르게 목 부분이 파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한 느낌을 내고 싶거나, 혹은 약간 좀 섹시함을 좀 내고 싶다, 그럴 때 입으면 좋죠. 그래서 저는 하와이안 셔츠 입을 때는 V넥을 안에 받쳐 입었고요. 그리고 혹은 셔츠 입었을 때 셔츠도 단축 부르면 이제 V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V자에 맞게 그 V존을 강조하고 싶을 때 V넥을 착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타일이나 코디, 내고 싶은 뉘앙스에 따라 크루넥인지 V넥인지 골라서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여기 있는 A셔츠라고 탱크탑인데요. 이건 한 백에 2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요철감이 있는 리브 조지 소재로 제작되었는데 신축성이 좋고 되게 착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튜블라 방식으로 그 옆에 봉지선이 없고요. 아무래도 아시아인 체형에 맞게 조정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도 써 있지만 이 탱크탑이 A셔츠라고 불리게 된 그 이유는, 이게 옛날에는 운동할 때만 입어졌던 옷이다 보니까 그 애슬레틱 셔츠라고 해서 그 애슬레틱의 A자를 가져와서 A셔츠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탱크탑이다 보니까 셔츠에 받쳐 입는 일이 많을 텐데요. 또 이제 파여 있기 때문에 또 와일드한 멋이 나는 그런 셔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키지 스타일 최초로 속옷, 팬티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혹여나 여자분이 보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시청을 중단하시고, 여기서부터는 걸스 토킹이 아니라 맨즈 토킹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분이나 남편분에게 뭔가 그 속옷을, 팬티를 선물하려고 찾고 있었다, 그러면 필수 시청입니다. 그래서 헤인즈의 속옷 팬티를 2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토탈 서포트 파우치 박서 브리프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정말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쓸림 없이, 밀림 없이 항상 제자리에 라는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제자리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뭐니 해도 이게 뭐가 가장 특징이냐면요, 겉에서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딱 제일 중요한 그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요. 이거 해목 파우치라고, 이렇게
누우면 흔들 그러면서도 딱 잡아주면서도 이제 편안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목 파우치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목처럼 이렇게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게 특구 기술이랍니다. 그 헤인즈에. 진짜 남자분들이면 항상 공통으로 하는 고민이 지금 어느 쪽에 있냐, 우냐 좌냐,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좀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야말로 항상 우왕좌왕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 그 남자의 삶인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운데 딱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플래시 IQ라고 항균 가공이 돼 있어가지고 냄새를 억제를 해주고 상쾌함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재는 그 텐셀과 폴리스가 혼반된 소재로 제작되었는데, 텐셀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주 원료로 한 식물성 재생 섬유인데 부드러운 감촉과 그리고 흡수성, 그리고 속건성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컬러는 6가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프론트 오프닝 사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서 꺼낼 수도 있고. 자, 다음은 토탈 서포트 파우치의 숏 기장 버전인데 아까보다 기장이 조금 짧고요. 나머지 사양은 동일합니다. 컬러는 3가지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도 토탈 서포트 파우치 시리즈인데 이건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파우치가 있는 것과 프레쉬 IQ 항균 가공이 되어 있는 것은 앞에 2개의 팬티와 동일한 사양인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소재가 흡습 속금 기능을 갖춘 엑스템프 소재가 사용됐다는 게 하나 좀 다른 점입니다. 엑스템프 기술은 활동 중에 발생하는 땀과 체온 변화에 반응해가지고 속옷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조절,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전면 여기 부분과 그리고 서타구니 부분이 이제 통기성 좋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감안했을 때 되게 운동할 때 입기 좋은 팬티이지 않을까 싶어요. 컬러는 총 3가지고 기장감은 허벅지 정도 오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자, 다음 소개드릴 팬티는 콤포트 플렉스핏 왁서 블리프입니다. 이 팬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글을 문장을 보면은 그 부드러운 홀드감, 땀 차지 않는 성쾌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니 해도 특징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캥거루 파우치 설계라고 써 있습니다. 일부러 여기가 조금 그 소중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설계가. 그래서 잘 거기에 자리 잡게끔 이게 좀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캥거루 파우치라니 이름 잘 지은 것 같지 않아? 뭔가 그 캥거루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편안하고 되게 안심되는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나요? 자, 레이온과 코튼이 혼반되어 있어가지고 신축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그런 소재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플래시 IQ 항균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냄새를 억제를 해주고 하루 종일 입어도 쾌적한 착용감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팬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캥거루 파우치 설계가 되어 있는 콤포트 플렉스핏 팬티인데 이쪽은 메쉬 소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비춰보면은 송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이게 또 통기성이 좋고 시원한 착용감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팬티예요. 근데 되게 팬티 하나하나 특징이 다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팬티면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살에 닦는 옷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팬티 굉장히 이제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사가지고 비싼 팬티도 사보고 모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 안 보이는 부분부터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헤인즈의 팩 티셔츠 그리고 속옷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티를 입어야 되나, 어떤 팬티 입어야 되나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헤인즈 아이템과 함께 멋있고 쾌적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